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수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시장이 좀 어지럽죠? 네,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이 계속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고가에서 변동성은 또 엄청 크고 지수는 지수대로 오늘만 해도 오전에는 막 엄청 쏘다가 또 오후장 되니까 쭉 빠져버리는, 거기서 개별주들 보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급락이 나와버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실적이 컨센치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흔들 거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색깔이 한번 바뀌는 타이밍에 이런 변동성 구간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심만 잘 잡고 가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때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이 좀 헷갈린다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 막 주도주들, 좋은 애들 막 팔아버리고 또 오늘 막 급등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막 독감 테마 같은 게 오늘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테마주들로 갈아타고 이런 형태의 거래만 안 나오면은 이번 변동성 구간 또 지나가면 정상화되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았던 시장이 있으면 조금 변동 움직이는 시장도 나오고, 네, 조금 조정 나온 때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좋은 시장들이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너무 일희일비보다는 방향 자체, 큰 틀에서 내가 짜놓은 포트가 맞나 아닌가 이 정도만 잘 구분하면은 어려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또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 드리기 전에 오늘 장은 요거 하나로 일단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입니다. 자, 이때 언제냐면요, 우리 이제 계엄,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환율이 막 치솟았죠. 그래서 레벨로 보면은 1,450원 위에서 1,460원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그 레벨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관세 노이즈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 잠수함 관련해서 협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관세가 아직은 완전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달러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 이외의 환들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유독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연관성을 좀 짓자라면은 국내 개별주 약세도 같이 포함된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ADR 가져왔는데 좀처럼 이제 과매도권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73, 네, 코스피 같은 경우 89 정도 레벨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승 하락 종목수 기준으로 놓으면 100이 이제 5대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20이 되면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80 정도 위치하면은 너무 차가운데 이제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개별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죠? 네, 코스닥은 초과매도입니다. 80은 진즉에 이탈했고요. 70 레벨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연계성이 지수랑 이거는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고랑 별로 상관없어요. 지수는 어차피 고시총주들 몇 개만 움직이면은 위로 쏘기 때문에 개별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의 상승이랑 맞물려서 개별주들은 계속 과매도권의 유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시장이랑 완전 반대예요. 지난 이제 이게 5월인데 5월에 이제 과매수권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금 과매도 레벨 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저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팔면 안 된다. 개별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산업재 종목들, 또 소비재 종목들, 우리가 잘 타겟하고 있는 주도성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 개별성이 뛰는 애들 같은 경우는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도 그 레벨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는 구조가 잡히려면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이제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형태, 그리고 해외 투자가 좀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서 좀 파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서는 모습을 좀 기대해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따가 제 미국장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도의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보고 제가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입니다. 변동성이 제가 컸다라고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는 건 이렇게 끝났어요. 상승 종목 수가 한 900개, 하락 종목 수가 한 1600개 정도 잡힙니다. 이게 장 초반이랑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 장 초반에 매수 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쭉쭉쭉 빠지더니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장 후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81,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 마이너스 0.46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양한 게 지금 껴있는 증시거든요. 그 지점을 제가 같이 봐드릴 건데, 일단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놓고, 자, 코스피 분봉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여기에요. 출발하자마자 쌌죠? 거의 4,200까지 갔다가 쭉 그때부터 원웨이로 밀렸는데 장 후반부 2시 반 넘어가서 소폭 매수세 붙고 마감. 이런 형태였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전, 강, 후, 약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개별주들은 이거 지수랑 영향도가 지금 완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투자 방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자료로 봤는데 올해 지수가요. 지수 이거 일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나가 돈 다 벌었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올해 매수한 주식 투자자 중에 손실 비율이 54%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익 그냥 단돈 100원이라도 수익을 보신 분은 상위 46%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분들이 상위 25% 안에 들어갑니다. 참 특이한 장세예요. 그렇죠? 지수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주요 키워드를 쏠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쏠림. 가는 데만 가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애들은 계속 소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명인들을 보게 할 때마다 이 안에서 노세요 하면서 압축을 해드리는 애들이 있죠. 그 안에서 노신 분들은 올해 괜찮으셨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짚고자 해요. 왜 나는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손실을 봤으며 왜 많은 사람들은 극소수만 돈을 버는 장세가 되었는가. 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측면들이 좀 더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시황이랑 같이 접목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어디에 쏠림이 나오냐? 먼저 첫 번째 이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판가예요. 모델별로 판가인데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언제 가져왔는지 아시죠? 2월입니다. 2월. 2월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판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전 모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디램, 랜드,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안 가져도 됩니다. 이미 오늘 자료에서 11월 1일부터 해서 10일까지 잠정치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대만향으로 해서 HBM은 뭐 판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래서 쏠림의 첫 번째는 이 반도체인데 그럼 왜 반도체가 지금 좋은가는 이 수요처, 누군가가 이 반도체 모델들을 비싸게 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고객들, PC, 모바일용, 여기도 매수세가 있죠, 당연히. 많이 사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모델이 바뀌어 나가는 구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큰 골자가 결국 또다시, 또 데이터 센터. 또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이쪽에서 지금 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골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애들, 뻔하죠? 칩 끼워야 되잖아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넣고 보니까 전력이 너무 부족하네. 전력 설비 들어가죠. 발전도 해야죠. 원전 들어갑니다. 원전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럼 지금 발생하는 에너지들은 어떻게 소화할 거냐. ESS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잠깐 붙는 게 태양광 같은 게 붙죠. 근데 얘는 뭐 핵심은 아니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놀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 지금 신고가를 썼다가 또 쉬었다가 썼다 쉬었다 하고 있는 쪽, 바이오가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 축 말고 산업재 라인, 조선 방산 라인도 있죠. 지금 조선 방산 좀 조용해졌지만 그리고 소비재 라인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대부분 지금 이탈이 돼 있어요. 시장의 중심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실적이 좋을 때도 불구하고 밀려있는 애들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중심 비중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몇 달 동안 계속 써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놓쳐야 된다, 놓쳐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놀았던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이 상승을 경험하면서 가셨을 테고, 여기 뭐 증권, 지주 이런 애들도 중간중간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근데 골자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걸 누렸을 테고, 그거 없이 이제 소외주만 타겟해서 언제가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누리지 못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움직이려면 큰 방향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큰 방향이 바뀌려면은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거고, 환율의 안정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데이터 센터 얘기 끝나고, 바이오 끝나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자,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랑 열심히 이거 메세라를 사겠다고 싸웠었죠. 화이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수 확정이 됐어요. 메세라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가 베팅액을 100억 달러까지 올렸죠. 노보노디스크랑 레벨 맞추느라고.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골자 정해드렸어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비만 기업들. 개별 신약 테크주들도, 한올바이오 같은 애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골자가 되는 애들 중에 오늘은 비만 얘기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D&D 파마텍.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D&D. 오늘 그리고 대장이었던 G2G 바이오. 그리고 일동제약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런 애들도 붙죠.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최근에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오고요. 이거만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G2G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공방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신고가 올라왔거든요. 이거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메세라를 살려고 하는 이유는 메세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이 비만 치료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D&D 파마텍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오럴링크 기술, 경구용이죠. 두 번째, 방감기입니다. 방감기.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두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메세라가. 그러면 이 두 기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고비에 밸류업을 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싸운 게 지금 노보노입니다. 그리고 경구용 임상에서 실패했다가 에이 그냥 메세라 사야겠다 하고 들어온 게 화이자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힌트는 이 노보노를 봐야 돼요. 얘 입장에서는 결국 이 메세라를 못 샀습니다. 지금 1112 신고가 갔어요.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못 가죠. 다음 차시 준비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보노가 필요한 거는 메세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경구용이 필요하죠. 그 방감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고비는 주 1회 제형인데 지금 1112 월 1회 결과값 나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감기를 어차피 가져야 되는데 이거 기술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노보노가.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방감기 타겟으로 기업 인수 들어갔죠. 노보노도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자, 보세요. 일단 그 밑에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는 물질이니까 방감기 타겟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를 같은 경우 방감기 타겟인데 아마 얘네 기술은 안 쓸 것 같아요. 그 D&D 경구용은 이미 메세라니까 화이자로 갔고요. 전문가에 펩트론 있지 않나요? 펩트론? 펩트론 이거 누구랑 하고 있죠? 이거 일레릴리랑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빠지고. 그럼 노보노 입장에서 남은 게 이제 G2G 기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붙고 있습니다. 신고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안 팔았죠?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추종을 해야 된다. D&D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재료 발현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완전 싸가지고 들고 가볼 만한 애가 뭐냐 하면은 저는 G2G라고 판단을 했고 시장에 아주 잘 맞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축인 비만은 계속 신고가 쐈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수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라인은 앞으로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글로벌의 돈, 글로벌의 연구개발비가 그리고 앞으로 M&A도 더욱더 또렷해질 것 같은데 비만 관련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는 그 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이기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시키기에는 자본력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 건데 일단 그 지점 참고하게 되면은 이제 G2G라는 기업도 과거에 제가 인벤티즈랩이라나 D&D 파마텍 그리고 페트론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관심 있게 추종해야 된다.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는 얘기 아니죠.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펩트론도 작년 한 5월부터 해서 열심히 우리가 거래했듯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 얘기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이버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이게 타임플로우가 좀 밀리고 있어요.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9월에 한번 급등했었어요. 이때 재료 붙었던 게 네이버랑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 기대감 유지.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죠. 그리고 두나무랑 주식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손해잖아요. 파이낸셜은 뭐 상장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을 받게 되면 그거랑 네이버의 주식을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과정에 왜 타임플로우가 밀리냐면 미래에셋에서 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이제 두나무 주주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설득을 하지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로 인해서 네이버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더 빨리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과정으로 좀 놓고 보면은 이 당시 붙었던 중요한 재료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네이버가 이제 발행사로서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두나무 재료가 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11월 초, 10월 말이면 재료가 붙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 서한 끝내고 그 다음 절차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이 늦어지니까 옆으로 좀 기는 구조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이버.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합병 절차 끝나고 주식 교환되고 두나무랑 네이버랑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조용하죠, 시장에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발행사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 같이 종목 좀 띄워드리면서 보면은 뭐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죠. 카카오. 결제사니까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삼성 SDS. 플랫폼사 중에 IT슨 글로벌. 대장이죠. 여기 애들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실은 다 옆으로 누워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글로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게 물론 우리보다는 한참 빠릅니다. 우리는 은행에만 발행권을 줄 거냐 기업들 줄 거냐 하지만 글로벌은 이미 기업들이 발행하려고 날짜까지 잡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11월에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12월 초 안에는 재료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색깔이 바뀌는 타이밍이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는 좀 조용한 구간에 조용히 있는 애들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애들 그중에 대장 역할은 당연하겠지만 네이버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동을 끊어줄 게 재료가 필요해요.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마 두나무와 주식 교환하는 타이밍부터가 출발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 LG 시네스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당 재료가 있다. 그래서 모으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자. 이 정도 의견 드려봅니다. 지금 이거 지연되고 있는 게 결국 해결될 거예요. 네, 큰 틀에서 이제 시나리오 짜고 있느라 그런 걸로 좀 보이는데 11월 안에 재료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오늘 미국장 AI입니다. 완전 AI로 도배가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플로우인데 어제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 입장에서 미국의 전일, 미국의 이게 오늘장이라고 보고 그 전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테크주들이 다 밀렸죠. 네,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 주도주 라인이 결국 AI 라인, 데이터 센터 라인, 그리고 플랫폼들, 클라우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그 이외의 기업들이 다소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죠. 우리도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 바이오 2개 정도 재면 소외감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싸움이 하루 단위로 끊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늘까지 다시 붙어주면 이겁니다.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비롯해서의 반도체 종목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들 마찬가지인데 조정 나오고 다시 가는 구조가 나올 거냐 아니면 요게 나올 거냐입니다. 만약에 이번 구간이 나와버리면 미국도 시장 색깔 한번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렇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미국의 주요 키워드들이 좀 바뀝니다. 셧다운이 일단 끝났죠. 지금 상원 통과했고 하원 승부한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다 잡혀 있는데 하원에서는 사실 통과죠. 여기는 공화당이 이미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60표 가져오는 게 어려웠는데 이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하원은 바로 될 테고 그 다음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도장 찍는 건데 셧다운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셧다운 지속될 때 뭐라고 했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준의 입장은 점점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매크로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CPI부터 시작해서 다시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연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연준이 금리 결정할 거예요. 지금은 얘기가 많죠. 데이터 없는 상태로. 이거를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6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펙이 끝나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다음 키워드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금리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작동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AI와 그 이외의 종목들의 승부가 나오고 있다. 걔네도 수급 시소가 우리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AI주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애들은 버텨줄 거고 그동안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니까 같이 갔다 하는 애들은 좀 쉴 테고 그럼 그 공백을 타 섹터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사실 단연코 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라이릴리 차트거든요. 월봉입니다. 월봉. 지난 2024년에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이 여기 신고가 찍었었어요. 지금 일라이릴리가 우리로 치면 알테오제님입니다. 바이오 대장이에요. 지금 와서 다시 도달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느껴지고 있지 않아요. 바이오의 주도주로서의 역량. 왜? 한 축인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애들이 신고가를 갔다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다지 시장 파급력이 크지 않거든요. 저는 새로운 시간이 도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바이오 대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어차피 하나의 섹터에 완전히 국한돼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뭘까요? 이 데이터 센터 종목들. 지금 신고가에서 사면 안 되겠죠? 예, 얘네들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럼 내려오면은 사면 돼요. 얘네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이오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이격 조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데이터 센터 향 종목들이 대부분 고시총주들이죠. 얘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개별주들이랑 키 맞추기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개별성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 같은 경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일부 포트는 빼서 준비하겠죠. 얘네로 이제 갈아타는 거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바이오 압축해서 가져가는 거. 지금은 저는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된다, 현금 관리해야 된다. 사실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만큼 유동성이 뿜뿜했던 시장이 뭐 코로나 때 이후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 어차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계속 채워 나가야겠죠. 교체를 하더라도 채워서 가야 될 때 그러면 그 채우는 걸 어디를 채울 거냐를 봤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라인.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뭐 들어있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 향 종목들 안에서도 전력 설비가 있고 또 발전 단계 종목이 있고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차곡차곡입니다. 왜요? 이거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일부씩 나눠야겠죠. 그럼 얘네들 밀릴 때 쭉 사놓으면은 얘가 올라가면 얘는 매도. 그리고 다음 순서 또 사고요. 그 다음 얘 올라가네? 얘 매도. 이런 방식의 순환매를 타겟하는 포트폴리오가 순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동성 구간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중심축이 어딘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시장이라고 봐요.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토마토 TV에서 유튜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금요일 4시에 진행하니까요. 특히나 이제 주도성 많이 띄고 있는 다 얘기한 거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2차 전지도 지금 ESS로 데이터 센터 향이죠. 여기 얘들 위주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디가 지금 유력할지 좀 얘기 드릴 거고, 중심이 되는 또 바이오도 같이 얘기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